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7월 23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놀라운 장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시장 흐름이 오전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어제랑 좀 비슷하다고 좀 봤는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이 밑꼬리 만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지금 고가권에서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다. 제가 이 그려놓은 이 박스권에 정확하게 오늘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예요. 고가권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어느덧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지난 6월 24일에 3100포인트를 한 번에 잡아버리는 갭 상승이 나오면 좀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 2주가량의 횡보 구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3200포인트를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전 고점까지 음? 코스피 전 고점까지 5%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코스피 전 고점까지 5%도 좀 안 나왔다라는 건 이제 신고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갈 때는 무언가 상승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그 상승 동력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야 되고, 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지지 라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지지 라인을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러한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요. 어제 오늘 완전히 좀 다른데, 어제는 쭉 밀리는 장, 오늘은 출렁이는 그런 장이 나왔어요. 주도 섹터는 오늘도 역시 부재 중입니다. 단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이슈죠. 하나의 큰 이슈로 인해서 이거에 의해서만 이제 시장이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생긴 거고, 수출주 중심의 상승, 하지만 최근 흐름과는 개연성이 없었던 그런 상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내일 중요합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있어요. 이거 2차전지 관련주들이 향방을 갈라줄 텐데, 테슬라 실적이 이번에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차량 인도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테슬라는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고 세액 공제 종료, 규제 완화 지연, 또 트럼프랑 이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박살난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테슬라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은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빅딜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네요. xAI가 이제 엔비디아 칩 추가 확보에 총 120억 달러를 조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강연회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지만, 페이팔, 전 세계 핀테크를 이끌어낸 이제 페이팔도 일론 머스크가 같은 건물에 있던 컴피니티라는 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을 흔들었어. 즉시 인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금력, 실행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AI 쪽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AI로 오히려 테슬라의 행보가 움직인다면 전 더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2차 전지랑은 상관이 좀 없겠죠. 자, 그리고 알파벳 구글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M7이라고 불리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내일은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하죠. 하이닉스가 실적이 내일 모레였나요?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가 아니고 내일인데, 내가 이걸 여기다 안 써놨네요. 하이닉스도 이제 내일 실적, 24일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기술주들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 섹터, 관심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얘입니다. 전력 설비예요. AI와 전력 설비를 지금 뗄 수가 없죠. 이 AI 칩을 확보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함이고,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먹어요. 그럼 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전력 설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것을 최대한 누전 없이 보내주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초고압으로 보내주거든요. HVDC라고 하는데 초고압 전류를 이제 흘려서 필요한 양을 딱 채워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거죠. 혈관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방대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관 통로가 좁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참사가 일어나죠. 이거를 막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HVDC라는 이제 전선 그리고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HVDC라는 이 전선, 이 전력망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금구류들이 있어요. 이 금구류를 생산하는 게 이제 세명전기, 뭐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세협상 관련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사실 관세협상 관련주들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알래스카 LNG랑 자동차 부품. 알래스카 LNG는 철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자동차 부품. 수출 품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니까요. 근데 사실 바이오랑 의약품도 전부 관세 영향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 관련주는 이 모든 산업을 다 통틀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은 관세가 아닌 다른 개별적인 이슈들로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주도주로 보는 거고 관세 협상 관련주는 지금 개연성 없이 오르는 뜬금포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매매 내역 오늘 CTK 매매를 했는데 수익 시현 이후에 또 급락을 했죠. 변동성이 좀 그대로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탈플라스틱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지라인도 확보가 됐죠. 삼육물산도 함께 보는 겁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으로. 지금 한 번 더 눌리는 거예요. 자리들이 한 번 더 자리가 눌렸는데 이 한 번 더 눌린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 체크를 해볼 겁니다. 말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하니까 입이 너무 마릅니다. 자, 그래서 삼육물산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탈플라스틱 관련 정책으로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오늘 마감을 좀 해보면 이번 주 이제 벌써 수요일인데요. 3일이나 지났는데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냥 고가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고점 영역에 다다르니까 차익 실현 심리 그리고 의구심에 의구심 이 심리들이 섞이는 겁니다.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그냥 하염없이 밀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항상 이 얘기했죠. 의구심이 드는 장세가 상승장인 거예요. 확신이 드는 장세는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 방향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고요. 쉽사리 상승하지 못합니다. 보합권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수 움직임은 보합권이죠.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은 보합권이니까 안정적인 횡보구나 생각이 들겠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거든요. 3천 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어떻게 똑같이 보합에 머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보합이잖아요. 그럼 종목들도 3천 개 전부 다 얼음 상태가 아니죠. 누군가는 얼음 땡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움직인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지수가 평균적으로 보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큰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리고 보합, 내려갔다가 오르고 보합.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종목별로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로 등락이 나오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래서 극단적입니다. 굉장히 하루하루 극단적인 장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주도 종목이 매일 바뀌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종목이 끊임없이 생기죠. 어제 올라갔던 거 오늘 달라졌잖아. 그렇다고 어제 올라갔던 거 팔 거야? 오늘 새로 사? 새로 샀는데 오늘 올라가다 또 밀렸네? 그럼 또 팔아? 그럼 얻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 매매 전략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맞죠. 이때 대응해주고 이쪽에 시장이 가 있으면 그냥 내 매매 전략대로 가. 그러다가 또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맞아 들어가죠. 요거를 잘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매매 전략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내 매매 전략이 맞아 들어가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만 대응을 해주면 돼요. 시장의 흐름이 저기 있을 때 굳이 내 매매 기준을 전리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대응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알래스카 LNG 급등 나왔죠. 무역협상 관련주들 급등 나왔어요. 근데 SL이나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 특징을 보면요. 개연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차트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차트 만들었죠. 급등 나오고 여기 4일 눌림, 급등 나오고 4일 눌림. 그런데 과거에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꼭 끝이 안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와요.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런 모습이 항상 반복됐고 여기서도 상승하면서 더 크게 상승할 자리에서 그냥 쭉 밀리고 그게 이제 몇 달 지나서 이제 다시 오르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일 그냥 내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승이 끝일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오늘 매수를 하려고 하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직 상승 나오면서 VI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오늘 매매했다고 한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매수가 돼봐야 5%네, 5%에서 10% 사이의 수익권인데 그 5%에서 10%의 수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에서 매수해서 얼마나 매수를 할 것이며 또 그걸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큽니까? 다른 종목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될 테마와 하지 말아야 될 테마를 구분하는데 알래스카 LNG에서 철강 강관류는 솔직히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여기 4월 달에 매매하다 물리신 분들 또 짧게는 6월 달에 매매하다 물리신 분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을 잡으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정말 잘 본 거 맞아요. 잘 봤고 베팅을 잘 하셨어요. 이거는 경험이 오히려 없는 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얘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것들 말고 제가 중심으로 잡고 가는 종목들 지금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제 매매 전략은 여기 있고 다시 제 매매 전략과 맞물리는 자리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종목들도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았고 CDK는 수익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장에 휘둘려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이스틸 먼저 보여드리면서 좀 해드린 거고 미국과 일본 상호관세 15% 합의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합작하기로 했고 솔직히 이거 예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어요. 하는 거야. 시기를 정확하게 오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이건 무조건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본인의 매매 전략과 시장의 흐름 맞아 들어가는 구간이 뭐냐면 내가 알래스카 LNG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하이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맞아 들어갔잖아요. 매수를 했어. 또는 이때 매수했어. 이때 매수했어. 매수했으면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알래스카 LNG는 반드시 할 거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의 지금 현재 취임 이후에 정책적 성과가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뭐 이제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알래스카 LN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했지 뭐 거기 삽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자체가 화석연료를 아직까지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관을 생산해서 깔자니 미국에서 생산하면 LNG 파서 1,000원을 버는데 관값이 900원이야. 남는 게 없어. 미국에서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대신 관세 협상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오는 거죠. 일본과는 지금 그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일본이 근데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일본도 비싸. 그럼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대감 생기는 거예요. 자, 언젠간 될 거죠. 그러면 물리더라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 뭐 물리더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 알래스카 LNG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물리더라도요. 한두 달 전에 매수하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매수했는데 바로 올라가면 지금처럼 올라가 버리면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한두 달 전에 매수했는데 바로 수익이 안 나오고 밀렸어. 그래도 보유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알래스카 LNG가 명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AI, 전력 설비, 상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 현재 정책으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익을 많이 봤지만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확하게 정책이 확립된 게 없거든요. 아직 더 갈 자리가 남았다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정책이 확립되면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력 설비, AI 뭐 지금 정책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래스카 LNG가 터진 것처럼 이슈가 돌면서 시장 흐름이 돌면서 내 매매 전략과 맞아 들어가는 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반드시 진행될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들 종목군에서 대장주를 매수하면서 준비를 하고 상승 흐름을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수익 파티를 열 때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면은 사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설명드릴 건데 이 알래스카 LNG에서 하이스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죠. 정말 엄청난 상승입니다. 내가 하이스틸을 믿지 않았던 건 오늘 오전부터 이제 믿지는 않았는데 참 일본이랑 합작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강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다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야. 이 얘기보다. 그래서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뉴스를 다 지워버렸구나. 무역협상 타결된 것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상호관세 15% 합의죠. 여기서 이제 이 알래스카 LNG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잘 봐봐요. 상호관세 25%에서 10% 낮춰주는 대신에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하자. 요런 딜이 들어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이스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뭐 뉴스는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뉴스는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미 LNG 프로젝트 협력 소식에 한국 참여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스틸은 요거까지 이제 받았었죠.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오늘 어차피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 상한가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뭐가 될까요? 넥스틸? 와, 지금 우리 종목 하나가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멋지게 올라가는데 내일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긴 하잖아요. 고가권 장이고 활발한 장세이고 아주 좋은 흐름인데 내일 흐름을 보겠습니다. 내일 24일이라서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넥스 같은 경우를 내일 또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동양철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철관은 시간 외에서 움직이고요. 넥스틸은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뭐 저가로 내려오면 좀 잡아볼 전략도 세워보는 게 좋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삼천당 제약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오늘 같은 날이 이슈가 나오고 그냥 소화가 되면서 훅 올라가기 좋은 그런 때예요. 왜냐면 주도 섹터가 없으니까. 삼천당 제약 오늘 나온 얘기가 노보노디스크의 약 이름이 뭐였더라? 리벨서스? 제네릭 시험 성공의 급등. 제네릭이라는 복제약인데요. 경구용 GLP-1 제네릭을 개발 중인 게 이제 삼천단 제약이죠. D&D 파마텍도 또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의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는 아마 주사제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펩트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플랫폼이고 삼천당 제약이나 D&D 파마텍은 경구용으로 바꾸는 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특허 만료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바이오 특허법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는 이 개발사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주지만 어느 순간 이후엔 약이니까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특허를 만료시키죠.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주요 내용들이야 우리가 기술 이런 바이오 생물학적인 우리가 지식은 없지만 이게 엄청난 이 매출 증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제네릭 시험의 삼천당 성공이 굉장히 이제 큰 임팩트를 불러왔고 삼천당 제약의 자회사인 옵투스 제약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연성 없죠.
아무런 기술적 특징이 없잖아요.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오늘 이거 뉴스 발표하는 거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쫓아가자 이거보다는 이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패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삼천당 제약은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우리가 삼천당 제약 정말 옛날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만 원대에 매매했었던 것 같은데, 얘 정말 정말 옛날이구나. 3만 원 목표가 잡으면서 3만 당 제약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진짜 옛날이고 지금 20만 원대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쪽은 그래요. 하나의 어떠한 기술력이 주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펩트론이고, 스마트 대포 기술이 모든 주사제에 솔직히 경구용으로 바꾸는 건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펩트론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올랐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올랐습니다. 상호 관세를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15%도 근데 많은 거예요. 10%만 관세를 올려도 미국 현지에서 들어가는 이 수입 품목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씩 올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판매가 될까요? 근데 꼭 필요한 생필품들이라면 사야 되잖아. 그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증가해요. 그럼 연준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하 못 합니다. 금리 인하 못 하면요, 성장주를 주저앉고 미국 증시 내려앉아요. 미증시 내려앉으면 이것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정권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관세로 압박을 하면서 파월한테는 금리 낮추라고 압박을 하는데 상충되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그러면 세 가지 전략을 동반하는 건데, 하나는 관세 압박, 또 하나는 파월 금리 내려. 그러면 인플레이션 급증하잖아. 이때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달러의 수요를 늘려서 자국에 들어오는 이 이득을 높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으로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달러 기반이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이 발행사는 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코인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달러 수요가 늘죠. 그럼 달러가 패권이 강화돼.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가치가 쫙 역전이 되죠.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 1달러에 지금 뭐 1,300원인데 한 1,6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역공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정말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원하기만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코인 관련주들, 특히 발행사도 발행사고요, 운용사를 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운용사 주가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자동차 관련주 이 얘기하다가 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아가 급등을 했죠. 당연하죠. 관세 협상 타결되면 얘네들이 압박받다가 이제 풀려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방 산업이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와 기아는 원래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좀 잘 나간 건 아니지만 실적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일 거고요. SL을 이제 보고 있는데, SL이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 헤드라이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 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런 자동차 관련주, 화신도 올랐고 이런데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가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는 사실 저는 뭐 지금 현재 제 매매 패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매 기준이 있고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제 움직임, 제 매매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인데, 제가 세운 매매 기준에 따른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기대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수익을 노려서 그 수익을 쟁취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도 지났는데 좀 장 후반 되면, 오늘 이번 주 후반 되면은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솔직히 시장이 상승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종목들만 상승해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짝 힌트 드리면 헥토 파이내이셜이 지금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내일 흐름만 한번 봐야죠. 3만원 넘어가야 돼요. 사실 3만원 넘어가야 되고, 지금 기술적 패턴 만들고 있고 이번 주가 디데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은 내일 이제 장중에 메인 마켓에서 제가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장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